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때일은 고온 현상이 찾아오더니 어제는 심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죠. 그런데 오늘은 봄비가 오네요. 남부와 제주 지방은 돌풍을 동반한 비라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사실 비가 오는 날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러모로 불편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그리고 가뭄이 이어졌던 땅에는 참 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조금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만은 산뜻하게 오후를 보내볼까요? 오늘은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날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강남장애인복지관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시련과 대한안마사협회가 자선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시련과 대한안마사협회가 공동으로 자선음악회를 주최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세한 자선음악회를 주최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시각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중에 또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난치병이나 이런 어려운 병에 걸리셨을 때 사실은 수술비 마련이나 입원비 마련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의료비 혜택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조금이라도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선음악회가 열리는 날짜는 언젠가요? 네, 우선은 4월 24일 날 네. 저희가 이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이면은 네. 조금 남았네요, 많이. 예, 그렇죠. 음악회 개최 일자는 좀 남았죠. 24일. 무슨 요일이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요일이 요일이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예. 어쨌든 4월 24일이고. 예. 그러면 지원을 위해서 난치병을 돕는 네.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그 분들의 그렇죠. 지원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건데, 예.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한 분당 그 500만 원 내에서 이제 수술비나 입원비 중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 이하 예를 들어서 비용이 그거보다 좀 낮다 그러면 또 낮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차상위 계층까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139 중증 시각장애인 중에 본인이나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이 이제 난치병에 걸리셨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원 금액이나 범위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원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도 수술비나 이제 치료비 정도 하고 최대 이제 한 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접수 방법은 우편이나 내방이나 이메일 접수가 다 가능하고요. 네.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청 기간도 있겠죠? 신청 기간은 저희가 좀 촉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겠어요 됩니다. 20일까지고. 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지원할 때 구비 서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비 지원, 난치병 의료비 지원 신청서라고 네. 저희가 넓은 마을에 저희가 공개 자료실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문서 자료실에. 네네. 요거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뭐 병원 진료 기록지, 그다음에 뭐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전월세 계약서.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 네. 무료 임대 확인서 같은 거 필요하고요. 조금 복잡한 서류가 예. 좀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시려면 그 법인기획팀에 그 장현주 주임한테 저희 문의를 하면 되고요. 네. 전화번호도 있나요? 네. 6925에 6925에 1113번으로 3번. 네, 1113번. 6925에 1113번 서울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장현주 주임에게 법인기획팀이죠. 자, 음악회 그 진행을 하시고 할 때는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음악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준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음악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섭외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이제 음악회가 이게 많이 또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좀 정해졌습니까? 네, 장소가 지금 제가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아마 장소도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일단 정해졌고 예. 일단은 뭐 대부분의 출연진이 정해지면 또 홍보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음악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음악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는 따로 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희 내 손을 잡아에서도 한 번 더 음악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실제로 음악회가 개최될 때쯤 해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치료비 의료비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가정에 난치병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요. 3월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봄비도 오고 굉장히 기분도 축 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아서 여러분들 듣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좀 음악도 듣고 싶고 맛있는 전도 부쳐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참 뭔가 조금 마음이 좀 스산해지고 뭐 이런 슬프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 손을 잡아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도 제보를 좀 해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www.facebook.com/kbrckTV 저희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로 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봄 날씨 따뜻한 날씨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 부부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 김유진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애 부부 건강 지원 프로그램 러빙 요가라는 사업이 있군요. 아,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 러빙 요가는 장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부부가 단둘이 야외로 어디 놀러 가거나 같은 취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 또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이 그런 활동이 힘드니까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 러빙 요가는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공유하며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보다 나아지는 것을 지원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요. 참 부부가 참 오래 살다 보면은 좀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게 되네요. 네. 이게 부부끼리 요가하면 참 재밌겠어요. 네. 네.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격은 좀 따로 있나요? 저희 프로그램은 말씀했다시피 그 장애 부부로서 부부 중에 한 명이 한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남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꼭 강남구에 거주를 해야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강남구에 꼭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네, 모두 가능하세요. 모든 장애 유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예, 저희가 근데 프로그램이 파크 골프다 보니까 네.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용은 가능하신데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옆에 보조하시는 인력을 저희가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지체장애인도 가능하고? 네? 지체장애인도 가능한 거예요? 예, 휠체어 타고도 전년도 그다음에 전전 연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 가능한 게 파크 골프라서 네.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모든 장애 유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언제 진행되나요? 저희 프로그램은 이번 달 마지막 날에 오리엔테이션 시작으로 4월 달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오후 시간 1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있지 않나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파크 골프를 중심으로 남산 데이트, 등산, 연극 관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용료가 좀 있는데요. 네. 그 회기별로 부부당 1만 원의 이용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당 1만 원. 네, 부부당 네. 1만 원이요. 그래요.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등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걷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가 부부 신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 문의는 저희 복지관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02-560-8227번으로 전화 연결해 주셔서 러빙 요가 신청하신다고 하면 바로 연결 도와드려서 신청 도와드립니다. 02-560-8227번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거군요. 뭐 따로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건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이라던가? 저희가 아무래도 5 커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만나 뵈려고 하거든요. 네. 전화로 우선 저희랑 시간 조율을 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서 이제 참가가 확정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나서 일단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이 프로그램은 좀 이 부부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구나 하면 또 선정을 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참가하실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강남적인 복지관에서는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은 네.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참여할 만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그 장애인 복지관이지만 문화예술 특화 복지관으로서 그 음악과 미술 교육 사업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성인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네. 아동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적 향유를 좀 지원하는 그런 월일회마다 영화 관람하시고 복지관에서 영화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액티브 시네마라는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월일회 오후에 작은 콘서트라고 그 음악 공연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장애인분들도 향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그런 문화적 향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뭐 전시 및 관람 행사들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장애인 복지관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예, 그렇네요. 강남장애인 복지관. 그 문화에 목마른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문화를 즐겨야겠다. 내가 공연을 좀 봐야겠다. 아니면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예술이나 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장애인 복지관에 문을 두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문화예술을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복지관입니다. 그래요. 강남장애인 복지관 홍보까지 열심히 해주신 우리 사회복지사 김유진 사회복지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생활을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소식이었고요. 또 문화 향유를 위한 장애인들에게 또 유용한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부 요가, 러빙 요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장애인 복지관 김유진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재림입니다. 이재린 여사님. 네네. 이재린 여사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이재린 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좋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뭐 하시다 전화 받으셨어요? 지금 밖에 외부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나와서 도로 옆에 있는데 차 소리 많이 안 들리죠? 예, 차 소리 많이 안 들리네요. 예. 비가 오는데 좀 도로 옆에 계신 거예요? 예. 아이고.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저희 또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전화를 또 받아주신 또, 세심함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이재린, 누님께서는, 네, 이재린 씨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산악회를 좀 다니신다. 예. 그 등산을 좀 다니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시각 장애인 분들 산행 봉사자로 나가고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번 뭐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나가요. 화요일이요. 그럼 어제 다녀오셨어요? 예. 지하철로 해서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매주 이렇게 산을 다니세요? 예. 첫째하고 셋째는 지하철로 가고 둘째, 넷째는 버스로. 그렇군요. 좋은데 명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산 괜찮은 데 있으면 버스로들 가세요. 그러면 산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예, 즐겨 해요. 산행을요. 등산을 즐겨 하시는구나. 예. 그 산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아한 계기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친목식으로 하고 또 건강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산행을 했어요. 네. 하다가 시각 장애인 산행을 한다는 그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서 네.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같이. 그렇군요. 그동안 올라가 보신 산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몇 개라고 셀 수가 없겠죠? 명산만 치면은 네. 한 50개 되고 그거는 저는 그리고 가까운 있죠. 수도권이나 뭐 이렇게 집 가까운데 이런 산 치면은 수도 없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명산은 한 50여 개 정도 되시고, 예. 이제 집 앞산, 뭐 뒷산, 산소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백여 개에 달하는 그렇죠, 산을 그렇죠. 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건데, 예. 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혼자 이제 산을 친목 도모로 다니시다가 3년 네. 전부터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이제 산행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예. 시각장애인들하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으셨을 텐데 먼저 힘든 거부터 물어보죠. 왜냐면 또 옆에 안 보이는 사람 같이 잡고 또 왜냐면 산행은 좀 험한 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 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는지요? 배낭에다가 끈을 매요. 생명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거를 뒤에서 저는 장애인분들이 자꾸 올라오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길 좁거나 이러면은 네. 옆으로 이게 발을 헛디뎌서 장애인분이 그 밑으로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할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무섭잖아요. 네, 그때가 좀 위험하고 그리고 돌 있죠, 돌 바위 네.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발도 끼고 막 부딪히고 네. 넘어지고 이럴 때 좀 많이 위험함을 느끼는데도 그래도 잘 따라오면 또 흐뭇하고 보람도 느끼고 좀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로프를 잡고 잘 따라가면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쉬운 산이 있고 어려운 산이 있잖아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동행을 하실 때 예. 제일 쉽고 시각장애인들이 운동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런 산들은 아무래도 이제 흑산 유지가 좋죠. 흑산이요. 흑산 네. 정도, 흑산 이렇게 바위보다도 흙이 좀 많이 있는 산, 이런 산 좋고 높이는 너무 높아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 딱히 뭐 산을 이렇게 진명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둘레길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둘레길 하면서 약간 약간 좀 높이 좀 가도 되고 이렇게 요 정도로 저는 많이 해요. 한 2년 전부터는. 둘레길 전에는 잘 중심으로. 모르니까 네네네. 막 높이만 올라가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무릎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럼요. 네네. 예, 요즘에는 그렇게 둘레길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산에 올라가시면 뭐 운동도 되겠지만 산에서 또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산에 주로 좀 올라가시면 뭐 하시는 놀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먹을거리가 있다거나 맛있는 먹을거리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놀거리 또 좋고. 네. 논다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잠시 쉬는 거죠. 그렇죠. 물 마시고. 예, 놀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거는 야유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잠시 앉아서 이제 담소하고 그게 뭐 이제 유머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좀 가고 먹을거리는 아무래도 이제는 어떤 때는 막걸리 한 잔도 갖고 와서 나눠 먹고 또 이제는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걸로 위주로 하고 식사는 거의 내려와서 많이 해요. 어떤 거 드세요, 식사? 식사들은 대부분 이제는 뭐 한채 비빔밥이라든가 뭐 두부전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막 먹으면서 이제 막걸리 한 잔도 하고 많이 이제 같이 장애인분들하고 많이 그런 일이 많죠. 그렇군요. 예, 이 이야기를 이제 3년 전부터 해서 원래 3년 이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같이 산을 올라가기 이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주로 보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몰랐죠. 잘 모르셨죠. 그러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들과 이제 마음도 나누고 이게 교감을 해야지 잘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산을. 그렇죠. 네, 마음도 나누고 서로 이제 산에서 쉴 때 산 등성이에서 이제 담소도 나누시고 내려와서 네, 식사도 또 하시고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마음도 나누셨을 텐데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좀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친한 친구가 있다거나 뭐 있으십니까? 친구분 친하게 지낸 분들은 많이 있죠. 연락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저는 산에서 저기 하고 이제 산행 때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고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전 나이가 먹으니까 들어도 그때 막 웃어놓고 지금은 잊어먹어서 몰라요. 시각장애인들이 또 재밌죠, 되게 막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재밌어요. 네, 유머스러운 것도 너무 잘 알고 재밌어요. 그런 농담 좀 배우셔가지고 또 다른 저 모임 가서 써먹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죠? 근데 그게요, 잊어먹어요. 나이가 좀 드셔서 잊어버리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많은 그때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스트레스 풀려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스트레스 풀리시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스트레스 풀리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 하실 때 많은 활력소가 되시겠어요? 많이 돼요. 진짜 갔다 오면은 몸도 개운하지만 기분도 좋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그분들하고 하고 나면 이제 보람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한대지만 그렇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뭘 하고 좀 지내십니까? 뭐 일상생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지 또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조그만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장애우분들하고 또 산행도 한 번씩 하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가정주부고 이러니까. 네, 자녀분은 다 크셨겠죠? 예, 컸어요.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시고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렇죠. 그 이야기로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재린 선생님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전 계획인 이전 계속 내가 이제는 이렇게 화요일마다 산행을 하니까 산행도 하고 제 일이 있으니까 또 제 일도 좀 해야 되고. 네. 좀 건강하고 두루두루 편안한 게 좋죠. 네, 건강 괜찮으시죠? 등산 다니시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린 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해설 코너 듣는 시간이죠.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스포츠 해설,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고, 화요일에는 포토 에세이 대한민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그림도 보고 사려가 준비되어 있고, 금요일엔 영상 여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영상 해설 코너를 포피 채널에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화 킹스 스피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3월의 셋째 주 영화가 산책에서 소개드릴 영화는요. 왕이라는 부담감과 무던히 싸워야 했던 한 남자, 영국의 조지 6세의 실화를 토대로 한 영화, 바로 킹스 스피치입니다. 킹스 스피치는 2011년 3월 딱 이맘때쯤 개봉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 해설 들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 영상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My husband is required to speak publicly. I have received Perhaps he should change jobs. And what of my husband with a king? My husband has seen everyone. insert them into your mouth. Enunciate. He hasn't seen me. I can cure your husband, but I need total trust. What was your earliest memory? I'm not here to discuss personal matters. Why are you here then? Because I bloody well stammer. Your methods are unorthodox. 네, 첫 장면입니다. 시야가 넓게 트인 버킹엄 궁전의 앞마당. 짙은 안개가 낀 겨울의 어느 날, 궁전은 둥그렇게 둘러져 있고요. 한쪽 난간에서 맞은편 궁전의 난간을 보게 될 정도로 드넓습니다. 궁전의 한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기 위한 구령대 모양의 난간인데요. 영국 의회의 고위층 의원들과 함께 주인공 조지 6세가 서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네요. 앞마당에는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과 수천 명의 국민들이 서 있습니다. 출전식을 거행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감동의 말을 던져야 하는 버티. 다른 한편 늦은 밤, 버티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언어 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내 남편은 연설을 해야 해요. 다시 높은 구령대 앞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버티.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버티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마이크 너머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버티의 시야가 아찔해지고요. 입을 열기 시작하는 버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버티의 손에는 열심히 준비한 연설문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연설문을 이내 읽지 못합니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는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코트를 입은 고위층 무리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버티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써 모른 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연설을 해내야만 합니다. 버티의 근처에 앉아서 마른 침을 삼키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그녀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굽니다. 다시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의 집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사연을 듣고 응접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직업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엘리자베스가 라이오넬 로그에게 말합니다. 제 남편의 직업이 왕이라면요? 자신의 응접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던 라이오넬 로그. 표정이 굳으며 엘리자베스를 향해 걸어 나옵니다. 음악이 흐르고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는 버킹엄 궁전. 궁전의 철문 끝에 클로버와 국화를 금색으로 꾸며놓아 흐린 날씨에도 밝은 느낌이 듭니다. 철문 장식 위에 노란색 글씨로 자막이 나오네요.
본의 아니게 왕이 된 남자.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은 아무도 못 고쳤어요. 과거 버티의 말 더듬는 증세를 고치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데려왔던 선생들의 모습이 영상 속에 이어집니다. 어떤 선생은 집게로 눈알 사탕을 집어 버티의 손에 올려줍니다. 입 안에 넣어보세요. 양볼이 터질 정도로 여러 개의 사탕을 입안에 넣은 버티. 선생은 버티에게 읽어보라며 문장이 적힌 책을 건네주고요. 버티는 책을 들고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하지만 우물우물. 선생이 말합니다. 좀 더 또박또박. 불편해하는 선생의 표정을 보며 버티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힘을 팍 준 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다시 라이오넬 로그의 집입니다. 응접실에서 나온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차분하고 예를 갖춰 말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눈에 꼬리를 살며시 감으며 미심쩍어하는 엘리자베스. 라이오넬 로그가 덧붙입니다. 대신 절 믿으셔야 합니다. 라이오넬 로그의 집, 서재에 방문하는 버티. 서로 마주 앉은 두 사람. 로그가 버티에게 묻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어떤가요? 그의 진위도 모른 채 버럭 화를 내는 버티. 내가 사적인 농담이나 하자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오. 그럼 왜 온 거죠? 내가 빌어먹을 말더듬이니까.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 지르는 버티. 라이오넬 로그는 그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버티와 라이오넬 로그, 이 두 사람은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듣고 올게요. Your methods are unorthodox and controversial. Up comes your Royal Highness. It's actually quite good fun. Yes. Art thou afeared? You're peculiar. I take that as a compliment. War with Germany will come, and we will need a king whom we can all stand behind. He's afraid of his own shadow. The nation believes that when I speak, I speak for them. But I can't speak. You could do it. You needn't be governed by fear. It'll be like mad King George the Stammerer. Get up! You can't sit there! Get up! Why not? It's a chair. That is St. Edward's chair. People have carved their names on Listen it. to me! Listen to me! Why should I waste my time listening to you? Because I have a voice! Yes, you do. 네, 화면에 먹구름 아래 버킹엄 궁전이 보이고요. 왼쪽 하늘 위에 노란색 자막이 떠오릅니다. 역사상 가장 소심한 말더듬이 왕. 버킹엄 궁전, 제복을 잘 갖춰 입은 버티와 고위 관료들이 응접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 앞에 나가는 것이 불안해 보이는 버티의 표정입니다. 영상이 앞으로 돌아가서요. 엘리자베스가 처음 라이오넬 로그를 찾아갔던 그날, 포기하라고 했다가 왕이라니까 자신이 고칠 수 있다는 라이오넬 로그에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당신 돌팔이 같은데요? 실제 라이오넬 로그와 버티의 수업 현장입니다. 마주보고 선 두 사람, 각자 자신의 양손을 꽉 잡고 턱 앞에서 손을 앞뒤로 흔듭니다. 흔드는 진동에 더해져 입에 힘을 풀고 소리를 내는 라이오넬 로그. 버티는 그런 그가 미심쩍지만 따라해봅니다. 다음 과정, 천정을 보고 바닥에 들어놓은 버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버티의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라이오넬 로그는 버티에게 배에 숨을 가득 채워 엘리자베스를 올린 배를 밀어내며 숨을 쉬게 합니다. 로그, 자, 배를 부풀리세요. 버티 위에 앉아있는 엘리자베스.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힘에 붙인 버티. 그렇군. 다시 마주선 버티와 라이오넬 로그. 라이오넬 로그는 마치 불독이 물을 마시고 난 후 입 주변의 물을 털어내듯이 자신의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흔들면서 볼살을 털면서 소리를 냅니다. 아르르. 우스꽝스럽다 못해 징그럽기까지 한 라이오넬 로그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버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앞으로 빼고는 따라서 얼굴을 좌우로 흔들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서재의 창문을 열고 저 멀리 바깥을 향해 소리내는 세 사람. 가운데에는 버티, 그의 오른쪽에는 시계를 들고 시간을 재고 있는 아내 엘리자베스, 왼쪽에는 선생인 라이오넬 로그가 서 있습니다.
투버튼의 더블 수트를 입은 버티는 가슴을 활짝 펴고 뱃속 깊은 곳부터 소리를 끌어올려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버티를 독려하며 손을 휘저으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듯 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문 사이로 얼굴만 빼꼼히 꺼내고는 버티에게 말하는 라이오넬 로그. 두려움을 버리고 소파에 앉아 비행기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하는 버티.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칭찬 감사합니다. 천둥이 치는 어느 날 밤 조명으로 반짝거리는 버킹엄 궁전의 가장 높은 건물을 배경으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자막이 떠오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 흑백의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에 참전하는 젊은이들이 발맞춰 걷는 행렬이 나옵니다. 궁전 한켠에는 식량과 전쟁 무기들이 쌓여있는 보급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고위층의 가족들은 궁전으로 식솔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오늘날에 참모 총장이 버티와의 1:1 독대에서 당부합니다. 전쟁이 나면 믿고 따를 왕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라이오넬 로그를 찾는 버티. 다음날 버티는 제복을 입고 카메라와 녹음기가 가득한 사람들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급히 찾아온 버티에게 차분히 조언하는 라이오넬 로그. 지레 겁먹을 거 없어요. 먹구름 배경 궁전에 빛나는 금색 석상이 나오고요. 그 오른쪽에 자막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영국군의 참전을 앞둔 회의 자리. 불안함에 소리치는 버티. 누가 내 연설 따위를 듣고 싶어 하겠어. 나는 못해. 밤 시간 버티의 옆에서 그를 다독이는 엘리자베스. 새벽 시간 버티를 끌고 나와 그의 공포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라이오넬 로그. 극복하셔야 합니다. 먹구름 배경 버킹엄 궁전 위에 자막. 세상을 뒤바꿀 연설. 다시 영상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곳은 버킹엄 궁전입니다. 대전에서 라이오넬 로그와 교육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버티. 날 말더듬이 미친왕 조지라고 놀려댈 거야. 불안해하던 버티가 돌아본 곳에는 왕좌에 라이오넬 로그가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 당신 따위가 감히 어딜 앉지? 그냥 의자잖아요? 그건 성 에드워드의 왕자라고! 분노에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버티. 그저 낙서투성이구만. 나무 의자의 낙서들을 돌아보는 로그. 내 말 들어!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죠? 나도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야. 네, 맞아요. 버티를 몰아붙이고 그에게 원하는 반응을 얻어낸 로그.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조지 6세는 말 더듬는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s he say? I don't know, but he seems to be saying it rather well. Your first wartime speech. Bertie, you're the bravest man I know. To a very great king. Forget everything else and just say it to me. 네, 역시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버킹엄 궁전 위에 하늘이 비춰집니다. 하늘에는 세계대전 참전을 준비 중인 공습용 비행기들이 큰 소리를 내며 날고 있습니다. 한편 연설을 앞두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버티와 엘리자베스. 다시 영상이 앞으로 돌아갑니다. 라이오넬 로그가 버티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의 딸 메리에게 독일의 히틀러의 연설 영상을 보여줍니다. 버티에게 묻는 메리. 아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구나. 하지만 말 하나 참 술술 잘하네. 영상 속에는 영국군과 반대편에 서 있는 기가 바짝 선 독일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연설의 당일로 돌아옵니다. 급히 차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가는 라이오넬 로그. 창문을 통해 바쁘게 궁전으로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중대한 순간이군요.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버티. 보타이를 맨 로그가 차분하게 버티에게 다가갑니다.
집무실 안에는 녹화용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뻗어나갈 연설을 앞두고 지하철의 역사, 방송국, 전보를 붙이는 우체국 등 수신기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있습니다. 군 부대 내 군인들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영국의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무실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버티. 검은색 화면에 가운데 노란색 자막이 뜹니다. 말더듬이 왕, 세상을 감동시킬 도전이 시작된다. 고풍스러운 하얀색 배경에 금태가 둘러진 가구와 문들로 둘러싸인 버킹엄 궁전의 복도. 복도를 지나 걸어가는 버티와 엘리자베스, 로그와 그의 수행원들. 앞선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대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버티에게 존경을 표하는 로그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역시 버티를 응원하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당신은 위대한 왕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버티와 그에게 입맞춤하는 엘리자베스. 버킹엄 궁전의 입구 철문에 매달려 있는 국민들. 모두 버티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그가 버티에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만 보고 말하세요. 검은색 배경 가운데 흰 자막. 킹스 스피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실시간 해설 통해서 빠르게 되짚어 볼게요. 버킹엄 궁전 구령대 마이크 앞에 선 영국의 왕 조지 6세 버티. 궁전 앞마당엔 군인들과 수천 명의 국민들이 그를 바라보고 서 있다. 내 남편은 연설을 해야 해요. 언어치료사 로그와 왕후 엘리자베스의 만남.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연설물을 들고 있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버티. 직업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직업이 왕이라면요? 자막. 본의 아니게 왕이 된 남자. 내 남편은 아무도 못 고쳤어요. 입속에 넣어보세요. 또박. 내가 고칠게요. 대신 절 믿어야 합니다. 첫 수업, 어릴 적 기억은 어떤가요? 난 농담이나 하자고 여기 온 게 아니오. 그럼 왜 왔죠? 내가 빌어먹을 말더듬이니까. 소심한 왕 말더듬이. 당신 돌팔이 같아요. 자, 배를 부풀려요. 버티 배 위에 앉아있는 엘리자베스.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얼굴을 흔들며 소리내고 창밖으로 소리를 뽑아낸다. 두려움을 버리고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칭찬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 전쟁이 나면 믿고 따를 왕이 필요합니다. 지레 겁먹을 거 없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누가 내 연설 따위를 듣고 싶어 하겠어. 난 못해. 극복해야 합니다. 자막. 세상을 뒤바꿀 연설. 말더듬이 미친 왕 조지라고 놀려댈 거야. 왕좌에 앉은 로그. 일어나. 감히 어딜 앉지? 그냥 의자잖아요. 그건 성 에드워드의 왕좌라고. 그저 낙서투성이구만. 내 말 들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죠? 나도 목소리가 있어. 맞아요. 연설 당일 나란히 앉은 버티와 엘리자베스. 히틀러 영상을 보던 버티의 가족. 아빠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네. 그치만 말 참 잘하는구나. 중대한 순간이군요. 그의 연설을 기다리는 국민들. 자막. 말더듬이 왕, 세상을 감동시킬 도전이 시작된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는 버티. 당신은 위대한 왕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만 보고 말하세요. 검은색 배경 가운데 흰 자막. 킹스 스피치. 여기까지였습니다. 의역을 하면서 말하느라고 참 빠르게 왔는데요. 영국의 왕 조지 6세.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던 영국을 그는 어떤 연설로 진두지휘했을까요? 뒷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영화가 산책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마음을 흔들 영화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킹 스피치라는 영화, 언어장애인을 다룬 영화인데
가레스 게이츠도 생각나고 뭐 그러네요. 언어장애가 가지고 있던 가레스 게이츠가 노래로 감동도 시킨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3월 18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